이곳 집주인들이 돌변을 한다. 집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또 이곳은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곳입니다. 예, 용인 처인구 남사읍 말입니다. 여기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죠. 실제 2달 새 용인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집값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예, 한숲시티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1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도 올랐습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3월 24일에는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상액이 1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고공행진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계약 파기하자 이거예요. 계약 파기하자. 합시다도 아닙니다. 계약 파기합시다도 아니고 계약을 그냥 파기합니다. 일방적으로. 쉽게 말하면 위약금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위약금 물어주겠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3월 16일 이후예요. 3월 16일 이후 취소 신고를 계약한 경우만 하더라도 30건이나 됩니다. 30건.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말입니다.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래요. 시장이라는 게 삼성 반도체가 30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실제 용인 남사읍에서 말입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용인에 가는 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환진 TV가 가장 빨리 이 근처에 뭐가 있어. 용인 한숲시티가 있어. 이게 한숲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한숨이었다. 한숨. 왜냐하면 외지고 가격이 안 올라갔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삼성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지금 맞고 있죠. 사실 남사업 전역, 남사업 전역에서는요,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땅값도 마찬가지고요. 대로변의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격이 지금 뭐 손대지 못할 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나 사람들의 심리가 당연히 작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 이번 주에 말입니다. 집값 상승률을 보면 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요. 경기도가 마이너스 0.33으로 떨어졌는데 처인구는 플러스 0.29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도 지표라상에도 오르는 겁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거니까요. 정부가 조사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것은 지금 용인시 처인구 특히 남사읍입니다. 남사읍 주변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집값이 다시 내림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주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을 계속 줄여갔습니다. 3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26%였거든요. 그것이 3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0.19%까지 확 줄었는데 4월 첫째 주에 벌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 0.19%가 마이너스 0.22%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늘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환진 TV에서 6개 지표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과도 어쩌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금리, 그다음에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청약은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6가지 지표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지표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가 방송할 당시가 어제 오후 2시에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표는요. 언제쯤 나오나 하면요. 오후 2시 이후에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는 이 지표를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지표의 미학인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요. 6대 지표가 떨어진다 하는데 방점을 많이 뒀는데 실제도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어쩌면 우리가 예,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한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현재의 지표만 가지고 현재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지표가 나오면 이거를 과거 지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지표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추세선을 만들어내고요. 또 현재 지표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분석을 했다면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예측도 하거든요. 뭐 과하게 예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집값 더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하지 집값 폭락합니다. 이렇게 과하게 예측은 안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측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 신뢰성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한 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결국 지표예요. 지표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은 선행하잖아요. 지표보다가. 예, 지표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지표는 현재 지표까지만 나와 있는데 시장은 미래 어떤 지표를 현재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추세선으로 이어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분명히 변합니다. 정책에 따라 또 변하고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요. 예, 집값이 더 떨어진다. 예, 앞으로 더 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 처인구의 어떤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남사업의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은 예, 이거는 예, 삼성 반도체가 300조를 투자한다는 것 이것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